네, 12차 3강 10장의 전력과 역류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예제를 안 풀었었죠? 예제 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전등선 전압 VT가 이렇다 하고 임피던스인 부하를 연결했을 때 시료치 전류가 알아왔네요. 시료치 전류는 각도 이거 다 필요 없어, 그치? 왜냐하면 시료치 구할 때는 RMS는 루트, 민, 평균의 0부터 t까지 그리고 it의 제곱의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 함수든 사인 함수든 제곱해가지고 걔를 한 주기 적분해버리면은 그때 다 뭐 계산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나왔냐면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의 루트 2로 나왔다라는 얘기야. 각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각도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의 시력값 RMS는 G의 각도 필요 없어. 그래서 110에 그리고 요거 시력값으로 표현하면 몇이 되겠어? 그렇지. 220이 되겠죠? 220. 그래서 얘는 몇이 돼? 딱 하니까 2가 되네. 2. 그래서 2A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시루치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풀어놓은 거 참고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류는 시루치 전류는 2A이다. 뭐 순시치시까지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풀어서 쓰면은. 그래서 이건 보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고요. 시루치 유도식은 생략 많이 했죠. 이건 우리. 그래서 이걸로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푸세요 그냥. 다음 피상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피상전력은 우리 좀 전에 평균전력 그리고 순시전력이라는 거 배웠었지. 이제 피상전력은 뭐냐 하면은 발전기에서 발전을 시켜 전력을.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다 쭉 나가잖아. 근데 수용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러면 공급된 전력이 공급된 전력이 수용가한테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즉 여기 발전소에서 발전시킨 그 공급 전력을 우리는 피상전력이라고도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료치 전압과 시료치 전류의 곱으로서 겉보기상으로 공급되거나 소비되는 전력, 이것을 우리는 피상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S로 보통 표현합니다. 복소 전력이랑 좀 이따 복소 전력도 배울 텐데 S라고 표현해가지고 기호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산을 하면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교재는 이걸 갖다가 P의 어페어런트 파워 해가지고 P의 APPT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S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은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시료치 전압과 시료치 전류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피상전력. 자, 평균 전력이 어떻게 나왔냐면 P는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거 유도과정 평균 전력 구했었잖아. 그치? 단위는 와트가 되는 거고. 여기에 피상 전력은, 겉보기 전력은 요 코사인 세타 뺀 그냥 시료적으로 공급된, 겉보기로 공급된 그러한 전력을 우리는 겉보기 전력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는 VI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들은 다 지금 시료값이야, 시료값. 시료치 전압과 시료치 전류의 곱으로 표현된다. 겉보기상으로 공급되거나 소비되는 전력에 해당하므로 피상전력 또는 겉보기 전력이라고 하고 여기 단위는 볼트, 전압은 볼트고 그리고 전류는 암페어니까 VA로 이렇게 볼트 암페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최대값으로 표현이 교재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료값으로 그냥 기억을 하세요. 시료값으로. 예제는 지금 이제 풀어보면서 하도록 하죠. 가정의 전등선 전압 VT는 이거에 임피던스 이거인 부하를 연결하였을 때 피상 전력을 구하라. 겉보기 전력 구하라는 얘기했네. S는 그래서 VI가 되는데 I가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은 I는 Z분의 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Z는 110에 45도
45도인데 이거 다 시료값으로 이거 시료값으로 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각도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이거 지금 최대값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시료값으로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220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딱 하니까 2A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V는 220이고 여기 시료값으로 표현하면 이거고 그 다음에 시료 전류는 시료치 전류는 2니까 이렇게 해서 440 볼트 암페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 이제 저 보니까 저 순시치식도 써놨어요. 근데 요거를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인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피상전력 구하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막 쓴 거예요. 그래서 440V 암페어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시료치 구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뭐 극좌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페이저를 이용해가지고 하든 이렇게 해서 풀이 1, 풀이 2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십시오. 네. 역률이에요. 그래서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 평균 전력은 P는 VI의 코사인 세타인데 이때 역률이 좋으면은 공급한 전력이 VI하고 같아지지. 왜 코사인 세타는 1 이하잖아. 그치? 그래서 S가 항상 같거나 커. S가 그래서 P보다는 항상 같거나 크지.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0도일 경우에는 1이 되는 거니까 VI. 그래서 피상전력과 같은데 같거나 그래서 S가 항상 크죠. 역률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률 개선. 역률 개선을 막 해가지고 공급 전력을 갖다가 다 소비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부하에서. 여튼 이때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는 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률. 그래서 실제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겉보기 전력의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 값이다.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는 역률이라고 하고요. 이때 세타는 역률 각으로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로서 임피던스의 위상각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임피던스 Z는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을 이렇게 표현되지. 얘를 갖다가 복수 평면에다가 그려주면은 여기 J 실수축 R이고 허수축이 X야. 그래서 따다닥 가지면은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이게 크기가 Z고 여기가 각도가 몇이야? 세타지? 그래서 Z는 I분의 V이고 요때 V의 각도 세타가 있을 거고 세타 그리고 여기 각도를 파이라고 한다면 세타 마이너스 파이 요게 이제 임피던스의 위상차가 되는 것이고 그때 위상차는 이렇게 뭐 세타 Z 복수평면을 그려가지고 이 세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물론 이 세타와 이 세타는 아니지. 이거 파이 1 파이 2 이렇게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는 세타다라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률 평균 전력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역률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세타가 0일 경우에는 부하가 R일 경우죠. 즉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같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야. 이런 부하는 저항 부하지, 그치? 순저항 부하예요. 그리고 또 세타가 이제 0도보다 커. 그 얘기는 인덕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덕터일 때의 저항은 J 오메가 L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90도 위상차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늦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연되었다 또는 지상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0도보다 작을 경우는 이거는 커페이턴스지. 그래서 C, I가 그래서 V보다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내가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인덕터일 경우는 전류가 바로 흐른다 못 흐른다. 바로 뭐 안 흐른다 했잖아. 막 전선을 꼬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전류가 늦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래서 세타가 0도보다 될 때는 인덕터. 커페이턴스일 때는 어떻게 돼? 바로 이제 분국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도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I가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 L일 경우는 L을 우리는 유도성 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R은 저항성 부하, 그리고 커페이터일 경우에는 용량성 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있고요. 다음 이제 10.3 복소 전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 전력, 복소수로 표시한 전력이에요. 그래서 S, 아까도 S라고 얘기했는데 S는 그래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효 전력의 합으로. 그래서 이걸 복소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전력을 복소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급된 전력이 다 소비되지가 않아. 그래서 유효 전력이고 소비되지 않은 전력을 우리는 무효 전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놓고 얘를 복소 평면에다 그리면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면 여기는 허수축에 이제 이렇게 여기가 S가 된다라는 겁니다. 임피던스 삼각형일 때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Z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였죠. 여기가 세타였던 거고 여기도 이렇게 세타가 되는 것이에요. 요 빗변에다가 모든 변에다가 i의 제곱을 한번 곱해봐. i의 제곱, i의 제곱, i의 제곱 이렇게 됐을 경우 요 놈은 zi의 제곱은 zi 곱하기 i가 되겠네. 그치? 그럼 zi는 뭘까? 그렇지. 전압 v지. 그래서 vi가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그렇지. s지. s는 아까 내 vi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겉보기 전력. 그래서 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각도가 세타니까 vi 여기 빗변이 지금 vi야. vi. 그래서 요 길이는 그러면 뭐로 표현하면 되겠어? vi의 그렇지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vi의 코사인 세타가 뭐야? 전력 P지. 유효 전력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는 x의 i의 제곱인데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 전력 삼각형으로 쉽게 구하려면은 vi에 또 뭐로 해주면 돼? 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지. 이 vi의 사인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지.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Q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전력 삼각형 하면은 S 쓰고 밑변은 P 그리고 높이는 Q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면은 임피던스 삼각형과 전력 삼각형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조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은 겉보기 전력으로서 실제로 부하가 사용하는 평균 전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률은 1보다 작으므로 겉보기 전력은 같거나 작으므로 역률이 뭐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잖아. 그치? 코사인 세타가면 당연히 1 이하잖아. 그쵸? 1보다 작으므로 겉보기 전력은 S는 평균 전력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라는 것이죠. 크며 사용되지 않는 전력이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사용하지 않는 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평균 전력을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 사용되지 않는 전력을 무효 전력이라고 하며 부하에 공급되는 총 전력은 복소수로 표현되는 복소 전력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이 총 전력 S는 복소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소 전력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임피던스의 위상에 의하여 역률이 정해진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해주면은 요건 이제 세타로 바꿔야겠죠. 요 빨간 거 표현한 거는. 그래서 세타는 아크탄젠트 이제 R분의 X로 써주면 되는 것이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Z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소 전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으로 표시한다. 즉 S는 P 플러스 J의 Q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유효 전력, 평균 전력 또는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의 역률이 곱하여진 값이다. 즉 평균 전력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유효 전력을. 그래서 얘를 P로 쓴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얘는 VI의 코사인 세타 평균 전력 유도하는 식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고 있으세요. 네,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전력을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복소수로 표현한 전력이에요. 그래서 복소수로 표현해서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삼각형으로 해결하고요. 임피던스 삼각형과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설명한 요 내용. 그래서
i의 제곱을 곱하면 요 그림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S는 그래서 겉보기 전력, 피상 전력이라고 하고 P는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 Q는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길이 S는 밑변의 제곱에 높이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지. 근데 P의 제곱은 P는 요거니까 VI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써주고 Q는 요거니까 VI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줘서 VI의 제곱이 공통이야 묶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지.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몇이야? 1이지 1. 그래서 1. 그러므로 VI의 제곱을 루트 씌우면은 딱딱해서 VI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S는 VI 이런 식으로 기억을 꼭 해두고 있으십시오.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전등선 전압 110V에 Z는 이거인 부하에 연결한 경우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구하라네. 1번 유효 전력 P는 그래서 VI의 코사인 세타인 것이고 이때 VI는 다 실효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I는 그래서 I는 G분의 V로 해서 실효값으로 이렇게 표현해 줘야겠지. 이렇게 RMS 지금 Z도 이거 실효값으로만 표현해주면 크기만 표현해주면 몇이 되겠어? 5가 되겠죠. 그리고 RMS 값은 얘 RMX로 표현해준 거야. 그래서 110이라고 써주면은 얘는 나눠주면 몇이 돼? 5이시 5시. 그래서 22A가 된다라는 얘기네요. 또한 Z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Z는 저항 성분이 4고 그리고 리액턴스 성분이 3이라는 얘기네. 여기가 세타야. Z는 5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VI의 코사인 세타인데 V가 110이고 그리고 I가 22야.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몇이 되겠어? 5분의 4네. 그치? 5분의 4는 0.8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22 곱하기 110 곱하기 0.8 하니까 얘는 1936이 돼요. 1936와트 써도 되지만 킬로와트로 쓰면 1.936 킬로와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효 전력 Q는 여기 단위는 이제 와트로 쓴 거고 Q는 무효 전력은 단위가 뭐라고? 그렇지 VAR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 아까도 얘기 안 한 것 같아가지고 VAR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얘는 그래서 VI의 사인 세타입니다. VI의 사인 세타. 그러므로 V하고 I는 110에 22가 나왔고 사인 세타는 몇이 돼? 그렇지 5분의 3이네요. 5분의 3. 5분의 3은 0.6이 되는 것이고 계산해주면 얘는 1452와트가 되겠습니다. 얘를 킬로와트로 표현하면 1.452 킬로와트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사인 세타를 우리는 무효율이라고 얘기해요.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유효율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역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률이나 유효율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사인 세타는 무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 P는 VI의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는 VI의 P로 이렇게 VI분의 P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를 역률 그리고 사인 세타는 무효율 얘는 유효율이라고 얘기하고요. 10.3.1 예제 푼 거 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3.2 보도록 하죠. 가정의 전등선 전압의 6V용 소형 어댑터의 출력이 VT가 이렇게 나타날 때 이 어댑터를 임피던스 이거인 부하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든 종류의 전력들을 구해라 라는 얘기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게 1번이 뭐였냐면은 순시전력이야. 그렇지? 순시전력은 PT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인데 얘는 VT 곱하기 IT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VT는 주어졌고 IT를 구하려다 보니 I는 이게 지금 극좌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쟤를 페이지로 표현하면
O의 각도는 아크탄젠트 몇이 돼? 그치, 3분의 4가 되는 거지? 3분의 4. 이거 분해. 그리고 Z분의 V. V가 이거 나왔네요. 이것이 최대값으로 표현하겠어요. 6 루트 2에 각도는 0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므로 5분의 크기는 5분의 6 루트 2가 되는 거고 각도는 0도 빼기 아크탄젠트 3분의 4. 근데 아크탄젠트 3분의 4가 53.13도가 나와요. 53.13도. 그래서 0도 빼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53.13도가 되겠죠. 그러므로 IT는 는 써주고 IT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겠어? 요 최대값으로 5분의 6 루트 2의 코사인 377t 마이너스 53.13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대입해주면 VT는 이거니까 6 루트 2의 코사인 377t에다가 곱하기 IT는 5분의 6 루트 2의 코사인 377t 마이너스 53.13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요거 계산해주면 6 루트 2 곱하기 5분의 6 루트 2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몇이 나오냐 하면은 14.4가 나오네요. 그래서 14.4. 그 다음에 코사인 377t 곱하기 코사인 377t 마이너스 53.13도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시 전력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전력 구해야겠지. 평균 전력 P는 어떻게 됐어? 그렇지. VI의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유도가 됐었죠. 그러므로 이때 VI는 다 시료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V의 이거의 시료값은 몇이 돼? 그렇지. 6이지. 그리고 I 전류의 이거 지금 최대값으로 표현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의 그 시료값은 몇이 돼? 루트 2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5분의 6이 되겠네. 5분의 6.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이 임피던스 삼각형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5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5분의 3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V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얘는 7.2 곱하기 5분의 3 하니까 얘는 4.32 와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효 전력 배웠어요. 그쵸? 무효 전력. 얘는 VI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지. 사인 세타. 는 해가지고 6 곱하기 5분의 6 해주면은 5분의 6 해주고 여기는 사인 세타는 몇이 돼? 5분의 4네. 그래서 이거 0.8이 되겠네. 이거 계산해주면은 얘는 그래서 5.76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있어? 그렇지. 겉보기 전력이 있었지. S는 그래서 VI로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분의 6 해주니까 얘는 이거 나눠줘 볼까? 5일은 5, 520. 그리고 6 곱하기 1.2니까 7.6212 하니까 7.2. 단위는 겉보기 전력 볼트 암페어로 이렇게 VI니까 볼트 암페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소 전력으로도 표현하려고 했죠. 그래서 S는 P 플러스 J의 Q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P는 몇이 나왔냐면 4.32가 나왔네. 그래서 4.32 플러스 J의 Q는 5.76이 나왔어요. 그래서 5.76 단위는 볼트 암페어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전력을 우리는 다 구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딱 보면은 되어 있고요. 교재 보면은 여기 이제 단위가 이제 뭐 다른 거로 써져 있는 것 같더라고. 바로 표현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판사한 내용 없더라고. 정리하겠습니다. 10장 내용.
정연파 전압과 전류에 대한 전력. VT가 이렇게 나타나고 IT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순시 전력은 해서 유도가 됐는데 이거는 그래서 VT하고 IT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주는 거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때마다 이제 전력값이 나와지면 그때 풀란 얘기예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형태 해서 유도했었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평균 전력 해가지고 이건 P야. 그래서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시효 값으로 기억을 하세요. 최대값 이거 해가지고 하는 거 2분에 들어가고 하는 거 외워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시료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 루트 2분의 최대값. 루트 2분의 최대값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 무효율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무효 전력 Q는 VI의 사인 세타, 단위는 VAR 바로 하고요.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 전력 SS, 그렇지? 그래서 VI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력 삼각형을 그려서 P 플러스 J의 Q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의 크기는 이렇게 나와지죠. 오케이? 자, 10장 연습 문제. 10장도 끝냈기 때문에 또 과제를 내야겠죠? 그래서 10장의 1번에서 5번 문제를 풀이 과정 포함해서 과제 기간 내에 제출하세요. 오늘 10주차 1강에서도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기간을 좀 더 연장했어요. 그래서 12월 1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업로드를 하십시오. 스마트 클래스 과제란에 업로드를 하고요. 반드시 PDF 파일로 업로드 하십시오. 답만 써서 제출하거나 풀이 과정이 옳지 않으면 감점 처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12주차 3강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13주차 1강 11장의 자기 유도 회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